제가 4,999만 9,999명을 가지고 평균 몸무게를 냈어요. 이 몸무게랑 얘랑 다르죠. 한 명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소수점 0.0000이지만 오늘은 왜 표본 분산이 n-1로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식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수식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서 설명할 텐데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게 수식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쉽지만 이 말로 설명해서 증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표본 분산, 표본 평균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지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법이랑 지금 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거랑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요.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방법은 사실 모분산이랑 모평균 구하는 거였어요. 모평균이랑 모분산은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한 거였어요. 근데 표본 평균이나 표본 분산은 뭐냐면 이 전체 정보 중에 극히 일부만 공개가 되어 있고 공개가 된 정보를 가지고 값을 구한 후 다시 이 전체 우리가 모르는 값을 추정하겠다고 하는 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입니다. 이 타이밍에서 하셔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과 아주 일부 정보만 가지고 다시 역으로 이 전체 정보를 추정을 해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 이게 다야. 다른 게 숨겨진 게 없어. 거기에서 가지고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는 거였지만 지금 우리는 몰라. 아주 그 전체의 일부만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전체 데이터를 추측을 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분산, 모평균 구하는 방식과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구하는 방식이 같은데 표본 분산과 모분산은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다른 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모분산은 n으로 나누죠. 근데 표본 분산은 n-1로 나누게 됩니다. 뭐를? 편차 제곱합을. 편차 제곱합은 평균에서 데이터 값을 뺀 거 그거를 제곱한 거죠. 근데 이 실제 이게 평균은 모평균이다만 뭐 이거까지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평균에서 데이터를 빼서 제곱을 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살펴보죠. 얘가 지금 모분산 구하는 방식이죠. 이쪽은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다. 어떤 게 더 클까요? 편차 제곱합이 같다면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왜? 분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편차 제곱합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분산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의 편차 제곱합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 표본처럼 일부 정보만 공개된 상태에서의 편차 제곱합을 구하고 있는데 일부 공개가 된 상태에서 편차 제곱합을 구하게 되면 이 편차 제곱합 값이 모든 정보가 공개됐을 때의 편차 제곱합보다 작게 추정이 된다. 이 분모를 억지로 n이 아닌 n-1로 나눠서 편차 제곱합의 값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두 문제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하나, 왜 편차 제곱합이 모든 정보가 공개됐을 때보다 작게 추정이 될까? 이거랑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왜 굳이 n-1이라는 값으로 나눠줄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첫 번째 거에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식이 생기신다고 제가 느껴졌을 때 이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5개의 샘플을 뽑았습니다. 50, 60, 70, 80, 90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면 70kg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70kg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본을 하던 간에 표본 평균은 절대 모평균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제가 4,999만 9,999명을 가지고 평균 몸무게를 냈어요. 이 몸무게랑 얘랑 다르죠. 한 명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소수점 0.0000이지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은 절대 모평균이랑 같은 값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분산 구할 때 평균에서
데이터 값을 빼가지고 제곱해갖고 다 더한단 말이죠. 근데 이 표본 평균이 사실 잘못된 값이다. 이 값 자체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잘못된 평균 값을 가지고 잘못된 분산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잘못 계산이 됐냐면 표본 값들을 너무 잘 나타냈다. 표본 값들이 너무 가깝다.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이.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이 표본 평균을 이 표본 값들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요만큼의 정보만 가지고 있지 이만큼의 모르는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보가 반영이 안 된 표본 평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즉 이 표본 평균은 작은 샘플한테는 완벽한 평균이지만 얘네한테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산해서 평균이랑 표본 값을 빼는 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실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보다 작게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70 나왔죠? 다 이게 70을 빼서 제곱을 해보면 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는 20이니까 400, 여기는 100, 여기는 0이고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400이 나왔죠? 모두 더하면 1000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표본 평균이 70일 때 얘기고 만약에 모평균이 65였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15의 제곱이니까 225, 그리고 여기는 5의 제곱이니까 25, 또 5의 제곱이니까 25, 15의 제곱이니까 225, 25의 제곱이니까 625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1125가 됩니다. 어디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평균이 65일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66일 때도 이렇게 되고요. 67, 68, 69 이것보다 클 때도 71, 72, 73일 때도 심지어 70.00, 70.0001일 때도 70을 활용했던 것보다는 무조건 이 합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편차 제곱합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게 된 편차 제곱합은 언제나 실제 평균, 모평균을 가지고 계산한 편차 제곱합보다 무조건 작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억지로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값이 커지는 이 n-1을 활용을 한다라고 오늘은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